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용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박평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진짜 오랜만이더라고요. 엄청 바쁘게 지낸다고 들었습니다. 엄청 바빠요. 오늘도 조금 늦었어요. 문학평론가가 문학을 못 읽을 정도라면서요. 너무 바빠가지고. 편집자 책을 많이 내가지고 요즘. 아니, 왜 이렇게 책을 많이 내요? 2주에 하나씩 낸다는 소문이 있던데. 팩트예요. 거의 지금 엄청 짧은 주기로 책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 이게 앞에 초반에 좀 나와야 됐던 책들이 좀 밀리기도 하고 그래서 또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안 팔려서 양으로 승부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뭘로든 사실 승부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 거라기보다는 또 그렇게 됐어요. 꽤 괜찮은 원고 하나 받아놓고 지금 한 달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거는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맞아요. 여기 괜찮은 거는 혹시 박모 씨 온 겁니까? 네, 맞습니다. 청문회. 이름에 제자가 들어가는? 네, 맞아요. 그 2달 전인가 얘기할 때는 9월 말까지 책을 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지금 8월 말인데 깜깜무소식이죠. 안 될 것 같습니다. 9월 말까지. 천천히 내서 택배비라도 아끼시죠. 에이. 아니, YG 책은 언제 나오는데? 제 책 11월 달에 나올 거예요. 안 돼. 그때까지 있으면 인공지능 버전 새로운 거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챗GPT가 없어지진 않을 테니까. 아니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면 박평이 지금 머리 굴리잖아. 조금 더 미뤄도 되나 이러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빨리 할 거죠? 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숨 막혀. 회사에서 계속 숨막힘을 당하다가 지금 왔는데 이래서 계약 안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뭐 사실 뻔히 보여서. 네. 자, 오늘 박평 오랜만에 와가지고요. YG가 박평 관련 댓글들을 몇 개 모아왔습니다. 치즈루님, 박평님이 추천하신 한국 여성문학 선집 찾아봤습니다. 장정도 깔끔하고 예뻐서 꼭 갖고 싶습니다. 좋은 책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책일 거라 믿어요라고. 네, 치즈루님 일본에 계시니까. 네. 호랑이당님께서도 네, 박평 댓글 남기셨는데요. 언제나 즐겨 듣고 또 듣습니다. 일하면서 들어서 무심히 못 들었던 부분이 있어서 반복해서 들어도 좋네요. 박평님 매력적인 목소리, 조곤조곤 책 이야기하는 진지함과 은근 유머러스함에 빵 터지기도 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클로버님, 저 오늘 서울국제도서전 갔었는데요. 거기서 박평님 배웠어요. 감동적인 글귀와 함께 사인도 받았습니다. 감격. 작년 도서전 갈 때 민음사 부스에 계실까 해서 박평님 책 이제 그것을 보았어를 챙겨갔다가 못 뵙고 왔던 터라 이번엔 기대 없이 갔는데 어머나 세상에나 오늘은 계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입틀막하고 인사드리고는 아무 말도 못하고 진열된 책들로 고개를 돌렸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82년생 김지영이 딱 보이더라고요. 더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책 결제해서 다시 박평님 찾아가 사인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니 근데 나중에 책들을 다시 둘러보는데 박평님 비평집 언더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걸 샀어야 하는데 그럼 더 좋아하셨을 텐데 왜 그걸 먼저 못 봤니 이 바보야. 참고로 82년생 김지영과 언더스토리 저는 둘 다 이미 소장하고 있답니다. 우리 박평님 가까이서 만나보니 왜 이렇게 예쁘세요? 왜 이렇게 아름다우신 거예요? 박평님은 얼굴도 예쁘고요, 목소리도 예쁘고요, 마음씨도 예쁘고 글씨도 예쁘고 초롱초롱 눈망울도 예쁘고 전부 다 예쁘고 그냥 인간 예쁨이에요. 아까 한마디도 못한 아쉬움을 이렇게 주접 댓글로 쏟아내 봅니다. 네. 클로버님이 박평님이 안티가 아닐까. 거기다가 저 JYP 목소리까지 더해지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박평님의 어머니 아닐까 혹시? 그러니까. 아니요. 클로버님 알잖아요. 그 도서전 때 책도 사인하셨던 거 기억할 것 네, 같아요. 얼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마 토크 콘서트에도 오셨던 네. 분일걸요.
그래도 이렇게 얼굴도 목소리 왜 이렇게 예쁘세요를 이렇게 남발하시는 걸 보면 뭔가 저희 엄마 이렇게 안 합니다. 아 엄마는 아니에요. 하지만 클로버님의 댓글을 박평님 어머님이 좋아하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콩피아님께서는 질문 의견 주셨는데 서울국제도서전 토요일 오픈 전에 도착했는데도 1시간 줄 서고 입장했습니다. 안에 사람 바글바글 민음사 부스는 들어가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독립출판 부스도 길 막혀서 책 읽어보지 못하겠고 대충 표지 보고 마음에 드는 책 샀어요. 나중에 나올 때 보니까 입장 대기줄이 말도 안 되게 더 길어졌습니다. 다들 하는 말이 이런 적 없었는데 뭐지? 민음사 북클럽 매진된 것도 그렇고 제 생각에는 민음사 유튜브의 영향이 분명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관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서울국제도서전 대박 났었다면서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뭐 정신 없어가지고 못 가봤는데 저는 갈 계획이었는데요. 사람이 미어 터진다는 굳이 갈 필요가 이야기를 없죠. 듣고 제가 이제 사람 많은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너무 많다고 거의 무슨 서울국제도서전 생긴 이래 가장 많았다고 사람이. 그게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이 올해는 축소되었던가 끊겼던가 그래가지고 오히려 뭐 예산이라든가 이런 건 좀 줄어진 상태에서 또 관행사가 아니라 순수하게 민간 행사로 그러니까 관이 빠져서 잘 된 겁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그런 건 같고.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관이 지원할 때도 네. 사실은 민간에서 다 주도해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뭐 성격이라든가 구성이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저는 인스타에 사진 올리려고 그러신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한두 가지 이유 때문은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인 걸 테지만 약간 그런 박람회나 뭐 프로그램 있으면은 열성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기는 하고 갔다 와서 그걸 또 보여줄 수 있는 매체도 있는 거고 그리고 민음사 TV나 뭐 민음사 북클럽 같은 경우 정말 잘 되고 있고 역대급으로 잘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민음사를 보러 갔다가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옆에 딴 출판사 부스도 둘러보고 뭐 이러는 분위기인가 봐요. 아니 그렇게 확실하게 시원하게 말할 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건 아니지 않을까. 아니, 다른 것들도 되게 미어터지고 있고 네. 그래서 그 조선일보의 과가람 우리도 자주 놀러 오시는 과가람 기자님이 책은 안 읽는데 도서전은 미어터지는 희한한 예, 나라죠. 현상에 대해서 그냥 귀여운 칼럼을 쓰셨는데 그러면 어떠냐. 맞아요. 네, 어떻게든 사람들이 책이랑 가까워지면 되는 거지. 그 도서전에 가는 분들은 그래도 한두 권씩은 다 살 거 아닙니까 책을. 그렇죠. 그 잡지가 많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 많이 판매가 됐는데 그게 할인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그 저의 이제 가벼운 분석으로는 이제 책을 많이 읽는 독자들이 아닌 경우에는 와서 이렇게 가볍게 사갈 수 있는 게 잡지인 것 같아요.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문학 텍스트도 있고 또 뭐 인터뷰도 있고 할인도 많이 하고 단행본 하나 살려니까 왠지 좀 부담스러운 네. 분들이 그리고 네. 어떤 걸 사야 될지도 조금 잘 모르겠고. 거기서 무슨 잡지를 팔아요? 저희 리터 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회사는 죄송합니다. 제가 급발진. 아니 다른 회사도 다 내가 있죠. 뭐 썬데이 서울 파냐고 물어봤어요. 왜 그래? 아니 뭐 저희 회사 잡지. 은행나무 저희 같은 민음사 경우에는 경우에. 그 악스트 있고 그다음에 문학동네는 문학동네 있고 네. 창비는 창비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예를 들어 문학동네 같은 경우는 뭐 매년 나오는 뭐 젊은 작가 수상 모음집 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팔릴 거 그럴 것 아니에요. 같아요. 예, 도서전에서. 그래요. 도서전 이미 뭐 한참 지났습니다만 박평 거의 뭐 기간 내내 코엑스에서 상주하면서 개고생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네. 늦었지만 고생 많았다고. 저 이틀 나갔고. 솔직히 박평은 도서전 싫죠. 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출판사 편집자들 중에 네. 도서전 좋아하시는 분들이 거의 아니, 없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제 신입일 때는 나가도 한산하기도 하고 그냥 서 있으면 인구 밀도 자체가 그렇게 높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당시는 어린이 책 부스만 북적북적 됐었다면서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학부형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진짜 독자들이랑 좀 이제 이야기도 하고 책 추천을 하고 그랬는데 특히 올해는
근데 정말 발 디딜 틈이 없기 때문에 서 거의- 있는 거조차 거의 돗대기 불가능해서 시장처럼. 너무 많이 들어오셔서 그 믿음사 부스에서 사인 요청 제일 많이 받은 분은 박평이 아니라 그 유튜브 하시는 그분이. 저희 아란 씨죠. 네. 저는 뭐 저는 뭐 비할 그 사람들이 왜 저 사람한테 사인 받냐고 물어보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마케터님이시죠? 네 맞아요. 예, 예, 예. 다음에 한번 같이 오세요. 이제 그분은 셀럽이라서 이런 데 안 오나? 맞다. 저는 한 3년인가 4년 전쯤에 그 같이 강연했었어요. 뭐 어쩌라고요? 이제 연락처 신분을- 안다 이겁니까? 그 소전서림에서 아 네네. 네, 예, 예. 그거 한번 아니, 한번 오시라 책걸상 그래요. 소개했다니까요. 저는 책걸상 소개했고 그 다음에 그 아마 아란 씨는 유튜브 유튜브 네 하지 이제 않았을까. 출판사의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음. 소개를 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북튜버 되게 유명한 북튜버 김겨울 김겨울님은 그 북튜버 이렇게 소개하셨던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소개할 책은 아주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이거 서점에 제가 가서 뭐 새로 나온 거 없나 이러고 찾아보다가 딱 발견했는데 정말 그날 들어온 책인 것 같더라고요. 녹음일 기준으로 깔린 지 한 3주 됐어요. 녹음일 기준으로니까 네. 네, 저는 거의 깔린 그 하루 이틀 사이에 네. 발견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8월 중순에 녹음하고 있는데 7월 말 정도에 그 서점에 깔렸던 것 같아요. 그걸 딱 보고 설정 좀 재밌고 잘 모르는 작가긴 한데 그리고 중국계 미국인이라서 제가 최근에 중국계 미국인 작가 책을 여러 개 봤는데 뭐 이렇게 썩 만족스러운 또 책이 많지 않고 그래서 망설이다가 읽기 시작했는데 재밌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두 분한테 같이 읽자고 했는데 그래서 JYP가 하도 많이 까여가지고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제가 그냥 이야기 말씀드리면 단도직입적으로 올해 추천한 JYP 책 중에 제일 재밌다. 아, 다행입니다. 네. 앞에 추천한 건 뭐였지? 진짜 재미없었네. 근데 지금 표정은 말은 저렇게 했는데 그래 뭐 이번엔 봐준다 뭐 네, 이런 정도의 표정이 영 탐탁지가 네, 않아요. 탐탁지 않은데? 노 그렇지 않아요. 네. 진짜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JYP가 결과적으로 박평이랑 저한테 적극적으로 권해가지고 오늘 방송을 하게 되었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시점까지는 저는 이제 읽지는 않고 있었지만 저는 읽으려고 찜해뒀던 책이었거든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추천사의 스티븐 킹이 네. 굉장히 재밌다고 막 그리고 이것저것 이렇게 약간 드라이하게 추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스티븐 킹의 추천을 일단 그것도 좀 흥미로웠고 그리고 그 작가 이름이 왠지 눈에 익은 거예요. 그래요? 나 처음 들었는데. 네, RF 쿠앙이라고 하는 그래서 RF 쿠앙. 네, 그 중국계 미국 작가인데 그래서 내가 이 작가를 내가 어디서 봤지 하면서 또 검색을 해봤더니 이 작가의 첫 소설이 양귀비 전쟁이라고 하는 소설인데 그 양귀비 전쟁이라고 하는 소설이 SF 판타지 많이 내는 아작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그걸 완독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 소설의 설정이 어떤 설정이냐면 양귀비 전쟁이 그냥 아편 전쟁이잖아요. 그 아편을 양귀비로 만드니까 그러니까 실제 역사 속의 아편 전쟁을 둘러싼 이야기를 모티프로 그 이야기를 그 역사적인 그 경과 과정이라던가 사실을 그대로 판타지로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그 약간 영 어덜트 소설의 주인공 같은 사람을 이렇게 내세워 가지고 소설로 만든 거였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읽다 보니까 너무 아편 전쟁이랑 또 비슷해 가지고 아유 하면서 이제 중간에 저는 읽다가 말았던 기억도 나고 막 그래 가지고 이 작가가 그 사이에 또 되게 또 더 유명해졌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 책은 일단 JYP도 추천을 하고 저도 뭐 이런저런 일로 한번 읽어봐야 될 책으로 이렇게 꼽아놨었는데 막 JYP가 이거 방송하자 그래서 뭐 읽기 시작했는데 저는 재밌었어요. 그리고
박평이 어떻게 읽었는지가 좀 듣고 싶더라고요. 방송에서. 자, 책 제목도 얘기를 안 했는데요. 옐로우 페이스. 옐로우 페이스. 이게 한글 제목이고 영어 제목도 옐로우 페이스 그대로입니다. 박평은 재미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약간 지루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이제 출판계 작가와 출판사, 편집자, 뭐 에이전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인물이라서 그 의사들이 병원 드라마나 뭐 의학 소설 이런 거 별로 안 읽는 것처럼 박평은 한편으로는 재미없었겠지만 분명히 한편으로는 또 이제 우리도 이래 뭐 나도 이런 느낌이지 뭐 이런 느낌 좀 받으면서 근데 또 한국 출판사가 아니라 미국 출판사 이야기라서 또 그 박평도 약간 호기심도 들고 비교도 하고 막 그렇게 재밌게 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어땠습니까? 저는 일단 그 책 소개글 보고 그리고 책 처음 좀 읽으면서는 이걸 내가 추천했어야 됐는데 너무 질투난다. 이게 첫 번째 생각이었고 너무 잘 골랐다. JYP한테 뺏기다니. 이 픽을 내가 했었어야 됐는데 막 그런 어떤 옹졸한 질투심에 좀 사로잡혔었어요. 처음에는 그랬고 네. 그 다음에는 그리고 이제 출판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 JYP 얘기처럼 조금 되게 복잡했어요, 심경이. 그러니까 이 인류가 되지 못한, 그러니까 이류라고도 좀 하기 힘든, 어쨌든 이 출판 과정에서 소외된 작가들의 투정과 이 뭐랄까 이 불만들은 사실 너무 많이 들어왔던 얘기들이고 그래서 이제 조금의 어떤 이제 약간 거부감 같은 게 조금 있긴 했거든요. 있었고 그래도 되게 재밌죠. 왜냐하면 이제 문학 작품과 책이라는 게 어떤 그 시장에서 작가들이 압박을 받고 있나, 이거는 이 소설뿐만 아니라 한국 작가들도 지금 굉장히 핫한 이슈잖아요. 주제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내려고 하는 책들 중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소설들이 또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게 한국의 문제만이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작가들이 지금 시달리고 되게 중요한 화두로 삼는 문제구나. 그런 점에서 되게 재미있기도 했고. 거기다 박평은 그 장강영 작가 논픽션도 네. 편집해서 냈었던 적 있잖아요. 맞아요. 문학상을 둘러싼 이야기. 네. 그래서 저는 막 몇 개 우리가 그간 소개했던 책들도 막 생각이 났는데 일단은 그 장강영 작가 그 박평이 편집한 논픽션 그 문학상 당선을 둘러싼 당선 합격 계급. 당선 합격 계급 그 논픽션도 생각이 났고, 그리고 솔직히 그 논픽션이랑은 생각이 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책 내용하고는 큰 관계는 없죠. 근데 이제 그 무명의 작가들이 뭔가 인정을 받으려고 엄청 경쟁을 하는 과정을 이제 장강영 작가는 그린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문학상이라는 게 이제 공채 시스템이랑 연결시켜져서 하나의 계급화되는 문제를 또 다루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옐로페이스 안에도 딱 한 번 등장하는데 내가 셀리 루니가 된 건가? 라는 표현으로. 근데 우리 그 셀리 루니 책 최근에 했었잖아요. 네, 최근에도 했고 뭐 오래전에도 근데 했고. 그 셀리 루니 최근에 했던 책 그대여 아름다운 세상은 어디에, 그 책에도 보면은 송공환 주인공과 그 모두가 다 능력을 인정하지만은 성공하지 못하고 그 비정규직 출판사 잡지 편집자로 일하는 사람의 그 모습이 대비되어 가지고 나오고 그 내면 세계 같은 것들이 서로 막 갈등하면서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름다운 세상이요 그대는 어디에입니다. 네. 네. 아까 이상하게 제목을 얘기해서 수정합니다. 또 크게 다르지 않지 않았어요. 아까 뭐라 그랬지? 그대여 아름다운 세상은 어디에? 다르죠. 네. 네. 왠지 그거는 약간 트로트 가사 같지 않습니까? 그 소설도 생각이 났고, 그리고 저는 그 두 분은 동의할지 모르겠는데 약간 서술은 그 더글러스 케네디 빅픽처 이런 느낌의 서술 같다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아니, 근데 스토리 라인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스토리 라인도 좀 저는 연상이 되었고, 그리고 또 그 이것도 JRP 중에서 비교적 성공작이었던 모조품. 맞아요. 저도 모조품 생각났어요. 네, 모조품 소설도 좀 생각이 나고.
왜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약간 주제 의식이라든가 문제 의식과 관련해 가지고 또 한결 소설이 생각나고 최근에 또 우리가 그 읽었던 비교적 비슷한 또래의 젊은 작가들의 스타일. 여성 젊은 작가들의 스타일이랑 좀 겹치거나 아니면 그 초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 더글러스 케네디 빅픽처 같은 거랑도 좀 겹친다라는 느낌도 들고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빅픽처를 떠올린 거는 이게 뭔가 다른 사람의 작품을 훔치는 네, 그런 설정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죠. 더 그런 느낌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게 되죠. 서로 오버랩이 되는 게 있죠. 더글러스 케네디를 연상시켰다는 거는 이 비교적 젊은 작가가 들으면 되게 기뻐할 만한 얘기죠. 너 잘 쓰는구나 이런 뜻이잖아요. 편집자가 들으면 기뻐할 만한. 편집자 엄청 팔렸으니까. R.F. 쿠앙이라는 사람은 96년생이고요. 태어나기는 중국에서 태어났는데 4살 때 우리가 소개한 작가 중에 제일 젊은 작가 아니에요? 20대. 그건 이제 하도 우리가 작가를 많이 소개해서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96년생이면 진짜 소설 작가 중에서는 제일 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소설가 중에는 일단 소설가 그럴 거다. 중에는 4살 때 이제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가서 쭉 미국에서 살았는데 대학에서 중국사를 전공을 했고 대학원에서도 중국학 연구로 석사를 했고 지금 예일 대학에서 박사과정 동아시아 어문학 이런 걸 공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리고 이 소설의 주요 등장 인물이 이제 아테나와 준인데 그 준과 아테나도 예일대 출신으로 나오죠. 그 처음에 저는 이게 일종의 서술 트릭 비슷한 거에 내가 당했는지 아니면 그게 나의 편견인지 모르겠는데 아테나라는 사람은 중국계라고 처음부터 나오잖아요. 네. 근데 나는 준도 중국계라고 생각하고 읽었어요. 처음에는. 아니, 저 그래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근데 보다 보니까는 준은 백인이더라고요. 네, 준은. 근데 준이 화자거든요. 근데 정작 저자는 중국계 미국인인데 그러니까 저자에 대한 편견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자가 곧 화자라고 생각한 거죠. 그걸 노린 거죠, 저자는. 그러니까 그 조금 읽은 다음에 이제 서서히 들어오는. 백인이구나 화자는.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쿠앙이라고 하는 작가는 제 기억이 맞았는데 22살 때 그 역사 속의 아편 전쟁을 판타지로 극화한 양귀비 전쟁이라고 하는 소설로 판타지 소설로 데뷔를 했고 그게 꽤 좋은 평가를 받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네뷸러상, 로커스상, 세계 판타지상 이 소설에도 나오잖아요. 네뷸러상 뭐 이런 상들이 나오는데 자기 경험이 비춰진 소설인 것 같아요. 이런 상들의 최종 후보에 오르면서 이제 주목을 받았고 그 다음부터 내는 소설마다 하강하기보다는 계속 상승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설이 지금 일단 4번째 소설이었던 바벨 혹은 폭력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소설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도 오르고 여러 상들의 후보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낸 소설이 이 엘로페이스라고 하는 소설인데 엘로페이스도 되게 좋은 평가를 받고 꽤 많이 팔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방송하자고 말은 했지만 약간 꺼려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YG가 제목을 발음을 못할 텐데 해도 되나 했는데 노력하고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2023년 꼭 읽어야 할 책 100권 타임이 선정한 그 100권에도 들었다고 하고 근데 우리나라에는 소개가 거의 안 됐어요. 저는 몰랐어요. 양귀비 양귀비 그거는 전쟁, 번역됐다는 양귀비 거죠? 전쟁도 번역이 되었는데 그 책도 신통치 않았나 봐요, 반응이. 근데 하여튼 그래서 종이책은 지금은 안 나오고 이름도 처음 들었고 네, 이북으로만 저는 나오고 그 사이에 이제 오히려 이 쿠앙이라고 하는 작가의 매력을 더 드러낼 수 있는 성공작들은 데뷔작 이후의 성공작들은 국내에는 지금 한 권도 소개가 안 됐고 이 엘로페이스가 소개된 것 같아요.
표 4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출판 산업과 문화 전쟁의 최전선에서 벌어지는 우정과 배신, 창조와 표절, 예술의 상품화, 인종 차별과 역차별, 문화 착취, SNS 악플 전쟁, 캔슬 컬처에 관한 안전벨트 없는 롤러코스터. 네. 동의하십니까? 이 광고 문구에? 뭐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역시 표사는 믿으면 안 된다. 그런데 스티븐 킹은 이렇게 추천했어요. 범죄, 풍자, 공포, 편집증, 문화적 전유, 소셜 미디어의 홍수까지 무엇보다 엄청난 이야기다. 일단 책을 들면 내려놓기 힘들고 잊어버리기는 더욱 힘들다. 스티븐 킹 말보다 그 위에 있는 출판사가 쓴 말이 좀 더 사실에 합리적인 것 가까운 같아요. 스티븐 킹이 오히려 오버한 것 같은데요. 네. 그 설정은 간단해요. 첫 장면이 아주 강렬합니다. 그러니까 설정을 들으면 사실 읽을 수밖에 없어요. 네. 첫 줄이 이렇습니다. 내가 아테나 리우의 죽음을 지켜보았던 그날 밤 우리는 아테나가 넷플릭스와의 계약에 성공한 것을 축하하던 중이었다. 이 정도면 평론가님 이거 어떻습니까? 좋은 첫 문장 아닙니까? 그렇죠. 예상되는 것도 있고 예상되는 네. 것도 없고 네, 일단 두 가지가 다 있네. 아테나 리우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죽었어. 음. 그리고 그 죽는 모습을 내가 봤어. 음. 근데 그날 넷플릭스와 그 아테나가 계약을 한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다라는 말이니까 넷플릭스랑 계약을 할 만큼 뭔가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그럼 왜 죽었으며 죽인 건가? 죽는 거를 봤다는데 넷플릭스 뭐지?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첫 문장 읽은 독자를 그냥 훅 잡아가지고 뒤를 계속 읽게 하는 힘이 있는 도입이죠. 그 소설 작품들 이렇게 원고 받았을 때 첫 문장이 너무 별로다. 네. 나머지 부분은 뭐 그럭저럭 괜찮은데 그러면은 첫 문장을 편집자와 같이 상의해서 이렇게 완전히 새로 쓰거나 뭐 바꾸거나 이러기도 합니까? 근데 출간을 하기로 결정한 작품 같은 경우는 첫 문장이 괜찮은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 얘기는 첫 문장이 별로면 계약을 안 합니까? 첫 문장까지는 좀 극적인 얘기고 첫 페이지. 네, 첫 페이지가 좋은 이야기는 대체로 그 전체적인 그 플롯이 잡혀 있고 퇴고도 어느 정도 된 거기 때문에 괜찮을 확률이 높죠. 첫 페이지만 봐도 이 인간이 내공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되겠네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첫 페이지를 어떻게 만들었다. 이거는 진짜 잘 만들어진 영화의 첫 번째 씬만 맞아요. 봐도 이렇게 드러나는 것처럼 근데 이 소설이 되게 미장센이 있는 작품이다. 아니면 뭐 그런 특징들도 좀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많은 정보가 있죠. 사실 작가들도 첫 문장, 첫 페이지, 첫 챕터를 쓰는데 굉장히 공을 들일 거 아니에요. 들이겠죠. 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국내 소설이든 국외 소설이든 국내 드라마든 국외 드라마든 다 뒤가 엉망진창교가 많잖아요. 그게 또 그렇게 흘러갑니까? 네. 솔직히 말하면 독자 입장에서 너무 도입부랑 설정이랑 이런 거 좋아가지고 정신없이 읽는데 맨 마지막에 이게 뭐야? 이제 그것을 보았어. 속편으로 첫 문장만 모아가지고 한 권 더 쓸 마음은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 있어요? 네. 계약했어요? 아니요. 그런 책이 이미 있다고. 있어요. 그런 책이 있다고? 그런 책이 있으면 어때? 그 박해진 표로 또 새로 만들면 금정현 씨가 낸 책도 첫 문장인가요? 그건 그냥 좋은 문장인가요? 첫 문장은 아니었던 것 같고. 좋은 문장이었나? 네, 왜냐면 첫 문장이 인상적인 것들은 많고 그걸 기억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책도 있고. 근데 그 박평에 이제 그것을 보았어에서 뒷문장에 주목을 한 건 되게 유니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뒷문장에 좋은 경우는 별로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야지 사실 결말까지 잘 쓴 작가가 더 두드러지죠. 두드러지죠. 네. 네. 앞이야 뭐. 이제 그것을 보았어에 그러면 속편이라도 좀 써보면 어때요? 전 다른 속편을 쓰고 있습니다. 속편이 아니라 다른 책. 다른 책. 네. 그건 언제 나와요? 언젠가요. 언젠가는.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또
크라우드 펀딩을 할지 모르겠지만 미끼 상품 박평 책 나온다 그러면 그걸 미끼 상품으로 좀 넣어가지고 미끼가 될까요? 네. 펀딩을 하면은 미끼 좀 더 잘 상품. 되지 않을까. 네. 사실 JYP나 YG의 신간은 이제 이제 별로 미끼 효과가 네, 없어. 미끼 효과도 없고 지금 그리고 약속도 잘 안 지키고 맨날 사기죄로 고소할까 뭐 이런 2년 동안 책 고민들 안 하시는 주고 것 같아요. 돈 받아놓고 2년 동안 책 안 보내주고 네. 이래가지고 부끄럽다 진짜. 네. 음. 11월엔 진짜 나옵니까? 아 나옵니다. 올해 안에는 받아볼 수 있는 겁니까? 제가 광복절을 기점으로 결심했어요. 뭘? 하루에 그 한 장씩 퇴고를 해서 넘기겠다. 아니 원고는 다 넘겼다고 지난번에 주장했던 것 같은데 다 아직 넘- 퇴고가 안 된 겁니까? 다 넘겼는데 이제 다시 줬죠. 아 교정지가 왔어요. 다시 줬고 이제 그걸 다시 이제 제가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 장씩 해서 넘기겠다. 그러면 총 18장이기 때문에 18일이면 되는 거죠. 아니 18장이면 한 챕터가 별로 길지 않을 텐데 그거를 하루에 하나씩만 해준다는 거는 너무 하루에 작업이 3개씩 할 수도 있고요. 그럼 하루에 한 3개씩은 해야지. 일주일이면 다 끝내야지. 네, 하루에 3개씩 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니 무슨 최종 퇴고를 18일 동안이나 합니까? 또 사람마다 네. 다 다르니까. 아니 저만의 편집자가 되게 싫어합니다. 교정지를 최종교를 18일 동안 보면. 저만의 작업 스타일이 있다고. 자, 이 책의 주인공은 준과 아테나 일단 두 명이 메인인데 그 준과 아테나의 관계는 그 예일 대학교 학부 동기예요. 그리고 문학 전공. 예, 네. 둘 다 그리고 그냥 문학 전공이 아니라 둘 다 작가 지망생. 그리고 아테나는 중국계인데 일단 글을 잘 쓰고 그 다음에 이 책에 보면 앤 해서웨이 같은 느낌을 주는 키도 크고 뭐 몸매도 좋고 좀 우아하고 하여튼 예쁘다. 그래서 굉장히 소년급제한 대학생 때 뭐 데뷔하고 이런 느낌. 근데 반면에 준은 뭐 막 박색은 아니지만은 그냥 평범.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성장기를 보내고 그 예일 대학교를 유학 온 굉장히 평범한. 네. 그리고 작가 지망생이었고 글이 늦지 않게 작가로 데뷔는 했으나 첫 작품의 반응이 뭐 그냥 폭망은 아니지만 뜨뜻미지근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데뷔는 아테나가 먼저 했고 데뷔는 아테나가 먼저 했고 아테나가 굉장히 좋은 조건에 데뷔를 했고 또 그것도 엄청난 인기를 끄는 모습을 옆에서 봤잖아요. 좋은 출판사. 네, 좋은 출판사에서. 그래서 이제 본인도 그 아테나의 전철을 이렇게 밟아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면서 그 전철을 밟아가다라는 거는 좀 이제 나쁜 건가요? 그죠. 네, 부정적인 경우에 쓰는 표현 아닙니까? 아테나를 따라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아테네가 했던 경로에 경로를- 따라 아테네 아니고요. 아테나. 이분들이 이렇게 날도 더운데 오늘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진짜. 챗GPT랑 일 많이 하시더니 아니 방송하는 사람들은 뭐 정확한 표현을 써야죠. 네. 아테나. 그 아테나가 걸어갔던 길을 자기도 승승장구하면서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기는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린 것뿐만 아니라 좀 마음 아픈 것 같아요. 그 이제 책 내니까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근데 책 내는 모든 과정이 이 친구한테는 다 약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은 거죠. 그러니까 편집자는 내가 보낸 글의 피드백도 깜깜무소식이고 홍보도 그렇고 뭐 마케팅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떨어지고. 그리고 심지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계약금 1,000만 원에 대학생이나 혹은 갓 대학을 졸업한 사람치고는 아니 내 책에 선인세로 1,000만 원을 준단 말이야 하면서 이게 실제로 지금 거의 우리나라 환율이랑 계산을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비록 아테나처럼 1억 원을 받지는 못하지만 선인세로 그놈의 식스 피규어 1억 원을 받지는 못하지만 그 1,000만 원도 나는 감지덕지인데 근데 그 나랑 계약한 출판사가 망해버렸어. 그러니까 민음사랑 계약하고 소설 성공한 친구를 보는 네. 한 200등 하는 출판사랑 계약해서 책 거의 안 팔린 네. 이런 작가가 느끼는 비애 이런 게 이제 초반에 많이 그려지죠. 네. 근데 그게 더 슬픈 게 뭐냐면 그 아테나라고 하는 롤모델이 없었다 그러면은 그런 여러 가지 좀 우여곡절이 그냥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의뢰 처음에 데뷔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이런 과정들을 거치겠거니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옆에 친구는 엄청나게 대접을 받으면서 데뷔하고 또 그 결과도 굉장히 좋은데 나는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이렇게 잘 안 풀리나 하면서 더 열패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소설의 앞부분에 이제 나오죠. 근데 어쨌든 첫 장면부터 이 아테나가 이제 죽는데 아테나의 집에서 단둘이서 간단한 축하 파티를 하던 중 팬케이크를 만들어서 먹는데 아테나가 그게 이제 목에 걸려가지고 꺽 이러면서 우리 이제 그 찹쌀떡 먹다가 목에 걸리는 거 이런 네. 똑같은 거죠. 팬케이크는 잘 안 걸리지 않을까? 난 그거 약간 의아했는데 팬케이크 그렇게 점성이 높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랬겠지. 이 소설의 소재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임리히법 이렇게 해가지고 팍 땡기면 배 땡겨서 이렇게 토하게 하는 거 이거를 이제 시도를 했는데 실패하고 잘 안 돼.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죽습니다. 그 약간 드라마 막장 드라마 생각한 것처럼 친구가 막 그렇게 막 얼굴이 보라색 빛으로 변하고 있는데 옆에서 팔짱 끼고 그래 죽어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거 살리려고 아니에요. 뒤에서 어떻게 이거 봤는데 그 학교 때 배웠는데 이러면서 막 해봤는데 잘 안 되고 어떡하지 하다가 원래 이제 숨 막히면 사실 금방 죽으니까 그래서 죽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911에 전화해서 네. 막 여기 친구가 죽어가고 있어요. 빨리 오세요 막 하고 신고도 하고. 근데 이제 둘 사이가 친한 듯 안 친한 듯 안 친한 듯 친하기 때문에 그 집 방문도 처음이었던 거예요. 처음에 그렇죠. 그래서 911 전화해서 어딘지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죠. 몇 톤지도 모르겠고 막 이런 좀. 그리고 어쨌든 그 와중에 그 정신없는 와중에 그 아테나의 방에는 이 친구는 그 타자기로 글을 쓰고 있는 또 취향을 가진 분이라서 그냥 타자기도 300만 원짜리 타자기. 비싼 타자기. 300만 원짜리. 알았어. 300만 원짜리 타자기. 그 뭐 한 2,500불 3,000불. 3,000불이면 300만 원. 370만 원. 300만 원 넘죠. 아무튼 비싼 타자기로 글을 쓰는데 거기에 원고 뭉치가 하나 딱 놓여 있는 거죠. 그리고 팬케이크를 그러니까 목에 걸리기 전에 한번 으쓱하면서 그 다 내가 썼다. 고시만 온 거 너한테 얘기 한 번도 안 했지? 그거 다 썼어. 오늘 아침에 탈고했어. 방금 탈고한 원고 뭉치가 그러니까 타자기로 썼으니까 원본인 거죠. 내 걸작이 될 거야. 그 이제 그 뭐 한 200장 됐으려나? 하여튼 그 원고 뭉치가 있는데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하여튼 무의식적으로 인마이 포켓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그 JYP의 K를 팝니다 같은 원고는 JYP가 갑자기 그렇게 세상을 떠도 온 세상에 흔적이 남아 있어. 내가 입마에 포켓 할 수가 없어. 다 하도 알고 많이 있으니까. 떠들고 다니고 여기저기 떠들었지. 이놈 저놈한테 샘플 원고 보냈지. 뭐. 심지어 외국에도 보냈지. 그래서 이건 그냥 JYP 그 유고야. 그런데 이 아테나는 작업 스타일이 그 출판사의 완고를 넘기기 전까지는 심지어 자기 에이전시한테도 그 소설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런 내용, 플롯, 뭐 설정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심지어 타자기로 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작업 노트도 몰스킨에 다 수기로 쓰고 그러니까 디지털 기록 같은 것도 남기지 안 않는 남기고. 거죠. 그러니까 포렌지캐도 안 나오는 네.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 설계도 그리듯이 그 몰스킨 노트에다가 뭐 설정 그다음에 플롯 이런 거 다 그려놓은 다음에 그걸 보고서 이제 차근차근 타자기로 원고를 다 써서 이제 그 원고를 그냥 이렇게 딱 나 이거 썼어요 하고 넘기는. 근데 이 설정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아요? 비현실적이지. 비현실적이지. 너무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맞아요. 구축된 캐릭터 같아요. 그게 최대 문제점인데 네. 그거를 일단 그래 아테나라는 여자는 뭐 원래 작가들은 좀 특이하니까 그렇다고 치자. 그래 요거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지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 원고도 타자기로 치는 설정을 넣은 거지. 왜냐하면 워드 프로세서 컴퓨터로 쓰면은 다 그거 기록 나오고 그러면은 그걸 훔치려면은 복잡해.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초반 아주 극 초반의 설정이고요. 극 초반도 아니고 그냥 한 뭐 10쪽? 5쪽? 그게 극 초반이잖아요. 이 보세요. 네. 아니 그 극 초반이라고만 하면은 그냥 한
10분의 1 정도. 뭐 10분의 1은 그냥 50쪽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10분의 1이나 있어서. 50쪽은 보통 그냥 초반이라고 하죠. 음. 극초반이라고 하면 그거 다 팩트 체커들. 네,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듣고서도 읽고 그냥 싶잖아. 읽고 싶지 않아요. 네, 네. 읽고 싶어요. 네. 다음 수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